생각하기. 상징화 과정의 장애는 사고의 장애로 이끈다.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사고장애는 상징화 작업이 동등시 과정에 의해 대체되고 그 결과 경직된 형태의 상징이 만들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 감각이 심리적 경험으로 전환될 때 사고가 생성되고 그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자극한다. 이 전환 과정, 즉 감각에서 경험으로의 전환 과정은 감정의 즉각적인 방출과 같은 다른 과정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 배고픈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신음소리를 하거나 또는 도움의 요청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애들이 배고프면 어때요? 애들이 배고프면? 네, 울음을 터뜨리고 어쨌든 그냥 행동화가 일어나죠? 네네. 근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는 대조되는 게 허기의 감정들은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있으면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배고픔에 대한 인식이 변환되고 전환되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생산 능력으로 바뀐다. 또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배가 고파오네. 어떻게 하지? 뭘 먹지? 하면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게 되죠. 네. 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배고픈 고통, 페인이 오면 그거 자체가 바로 방출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어. 생각으로 여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생겨난다는 얘기. 이게 바로 방출돼 버리면. 그러면요, 어떤 바로 방출되는 것, 이 거르는 걸음막이 없거나 체를 형성하는 기능이 없을 때 어떻게 이거는 보면 어떤 성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유아기적이고 어떤 아이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리플렉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보는 게 우리 상담 가르칠 때 셀프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정서를 그냥 그대로 바로 방출하고 그걸 생각으로 가져가서 그 리플렉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감각으로 신체적인 감각을 그대로 느끼면서 방출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경험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은 환상이 본능의 정신적 표현이며 본능의 정신적 등가물이라고 설명한 수잔 아이작스에 의해 가정되어 알파 기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우리가 8장에서도 보았듯이 그것을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담아주는 그릇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심리적 상징은 신체적 감각을 담아주는 그릇으로 기능한다. 마음속에 축적된 감각들은 성찰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생각의 능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사례를 보면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컨테이너라는 비원의 개념이 나오죠. 컨테이너하고 컨테인드, 담아주는 그릇과 거기에 담기는 것이라는 개념 얘기 나오죠. 그리고 알파 기능이라는 알파 펑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베타 엘리먼트, 알파 엘리먼트라는 용어를 써요. 비원이. 나중에 우리 비원 공부 한번 하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 생각으로 바꿔내는 과정 속에서 신체 감각이 우리가 바디가 저런 것을 느꼈을 때 이 감각이 심리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 감각적인 것, 어떤 페인풀한 것들이나 불쾌한 것이라 이런 것들이 감각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아직 생각으로 가지 않아. 신체적인 감각은 생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재료가 안 된다. 그래서 신체 감각은 어쩌면 베타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직 생각으로 원재료 아직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 생각을 하려면 생각을 할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생각의 재료가 되지 않은 감각, 신체 감각. 이걸 베타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알파 펑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생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알파 펑션이고 이때 알파 엘리먼트가 발생한다. 알파 엘리먼트가 되면 이거 알파 엘리먼트 자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심리적 경험이 돼야, 심리적 경험으로 뭔가가 형성이 돼야 이때부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축적된 어떤 감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타 엘리먼트들이죠. 베타 엘리먼트들이 리플렉션을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게, 이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려면 우선 알파 펑션이 작용을 해서 그 자체가 애매한 용어라 우리가 바로 따라갈 수 없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비혼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면 이 베타 엘리먼트는 우리가 아이들이 소화해낼 수 없는 여러 정서들이에요. 이런 것을 아이는 이걸 소화해낼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죠. 아이는 그걸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엄마에게 투사한다. 투사의 동의시. 그럼 엄마는 이 아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나 신체적인 감각,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어떤 견딜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이 익스페리언스들을 아이는 그것을 의미 있게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데, 이걸 컨테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컨테인하고 이걸 소화해내, 다이저스트 해서 이걸 알파 엘리멘트로 만들어내면, 이때 알파 엘리멘트가 되면 이건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걸러서 그 내용이 다시 아이에게 되돌려지면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최초의 소화 기능은 엄마가 담당하는데, 엄마가 계속 이 기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엄마의 이 펑션을 아이가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생각을 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 임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 힘든 사이카틱한 내담자라고 한다면 그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어떤 감각들이나 그런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투사하니까 상담자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어떤 것들, 아직 정리되지 않고 케이아틱하고 그리고 페인풀한 어떤 것들, 이 경험들을 내담자가 소화내지 못한 것을 상담자가 대신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게, 이 컨테인먼트가 일어나야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이게 소화된 내용이 내담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내담자는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옮겨진 것을 소화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되돌려지면 이게 바로 공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를 바로 공격하는, 보복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테인하고 이걸 담아내면서 소화해내느냐 하는 것이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다음에 가면서 얘기하죠. 네, 사례. 의미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실패한 경우, 그녀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특히 분석 초기에 이해하기 힘들었고 종종 의식적인 수준의 의미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녀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혼동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종종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표정, 음정은 종종 그녀의 마음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사고 장애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감각과 언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환자는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언어적 그릇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지 있지 못했다. 또는 그 반대로 언어적 그릇만 남고 의미는 모두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녀가 해석을 듣고 즉각 그것을 어떤 철학적이거나 정신분석적인 추상적 용어로 바꾸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거나 모두 비워버리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미를 벗겨버리는 귀계한 대상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담아주는 그릇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 어떤 종류의 담아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환자는 담아주기의 반대 기능을 수행하는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녀의 말과 분석가의 말에서 의미를 벗겨버린다.
또 사례를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이 환자에게서 담아주는 그릇과 담겨져 있는 것 사이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담아주는 그릇과 담겨 있는 것이 상호적으로 서로를 비우는 관계에 있을 때 그녀는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텅 빈 상태가 된다. 또 꿈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그 젊은 남자는 그녀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서 뭐예요?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라는 게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러한 전능한 형태의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과 대상 사이의 분리를 부인하기 위해 즉 그 대상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사례를 보면 그녀는 다락이 무너져가는 집 안에 있었다. 그녀는 1층과 꼭대기층 사이에 중간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3층짜리 집의 한 층을 소유했고 집 소유주는 다락 수리 비용 일부를 그녀에게 부과시켰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화가 났고 그렇지만 그녀의 친구가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중간 부분은 그녀의 배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다락은 심각한 붕괴 상태에 있는 그녀의 머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붕괴되어가는 다락은 그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즉 그녀의 머리가 손상된 의사소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분열시켜서 분석가에게로 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투사적 동일시를 볼 수가 있다. 이 사례는 전능적 투사 동일시가 상징적 의사소통을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투사적 동일시가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방해했음이 분명하다. 이 사례는 투사적 동일시가 분석가와 환자가 서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의사소통적인 K 연계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준다. 환자의 내적 대상은 담아주는 그릇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는 대신에 우월감을 가지고 무서운 대상을 높은 자리에 앉혀 놓았다. 정신분석 영역에서 환자가 내사할 수 있는 모성적 알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분석가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제 알미 능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두 개의 방향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비혼이 설명한 담아주기에 실패한 엄마를 가졌던 환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대상, 엄마나 분석가의 실패에서 올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시글의 사례에서처럼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외부 대상에게 자신이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우월한 자리에 두게 만드는 환자의 내적 분원, 시기심에서 올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그녀 안으로 내사되거나 발달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아는 능력의 획득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적 대상의 발달을 수반한다. 비혼이 K 연결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아는 경험이며 동시에 그에 의해서 알려지는 경험이다. 이 11장 끝입니다. 네.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두어 개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읽으셔야 될 거예요. 이 임상 실제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 이론적인 것이 함께 있는데 담아주기라는 것과 담기는 것, 이 개념이 여기서 또 하나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어머니의 그 모성이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실패, 어머니가 담아주기를 충분히 못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상징 형성에 거의 적절한 상징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어떠면 언어 장애도 발생하는 거죠. 언어가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상징 형성이 불가능해지면 언어 발달이 장애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담아주기 기능이 충분하지 않거나 임상에서는 임상가가 이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내담자 스스로가 아니면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경우죠. 대상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어떤 자기는 아주 전능감을 가진
사람이 돼서 이런 것은 어떤 생각 과정이나 이런 것들 아까 알파 펑션은 하청을 주었죠. 어머니가 하거나 수사의 동의시를 통해서 자기의 일부가 되어버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아까 사례에서 나오는 그 3층의 어려운 상황은 이것은 이 상태를 분석가한테 그냥 다 넘겨서 분석가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 자기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런 펑션은 자기는 전능감으로 분석가의 이의를 계속 시키면 분석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 대상 자체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자기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로서 그냥 사용만 할 뿐이지 이것을 이런 기능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좋은 내적 대상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시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기심의 대상이니까 이걸 내가 가져올 본받을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 대상은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대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건 자기의 수적으로 그건 자개적 상태에서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이 기능을 가져오지 못한다. 결국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리플렉션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파 기능을 자기 스스로 신체적인 감각을 심리적인 경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신체적인 감각을 정신적인 경험으로 심리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자기는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대신해주고 아니면 치료자가 대신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이걸 자기는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이것을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자기의 전능감으로 통제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이 대상의 좋은 점을 내면화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알파 기능이 살아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본받아서 우리가 인격이 형성하는데 이 본받는 것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시기심 때문에 대상을 없애버리고 싶은 좋은 것을 가진 대상을 차라리 파괴해버리는 거죠. 파괴하는 방법은 심플히 자기가 시기심을 느끼지 않으려면 엄마는 나야. 분석가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자기의 일부로 사용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독립된 인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하청을 줘서 그 하청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 만약에 하청 공사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원청회사는 망하죠. 하청 주어서 이거 프로세싱을 시키는 게 어떤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 하청 회사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평생 누가 해줄 수는 없잖아. 평생 해줄 수가 없으면 이게 하청 공장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하청 공장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사이카텍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겠죠. 누구도 이걸 소화해내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면화 과정이 인터널라이즈 내적 좋은 대상이 그러니까 이 알파 펑션을 수행할 만한 내적 대상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다면 근데 이 내적 대상은 어디서 와요? 그리고 외적 대상에 이런 기능을 해주는 좋은 엄마나 좋은 임상가가 있어서 이걸 내면화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분리개별화가 돼야만 이게 또 일어나는데 이 상태가 치료의 과정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이 건강해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K 펑션이라고 한다는 거, 안다는 것 그리고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비원이 어떤 면에서는 L 펑션, 사랑의 기능 그리고 또 H 펑션, 미움의 기능 그리고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아까 무슨 K 펑션이라는 노우라는 개념으로 알의 펑션, 이런 펑션이라고 하는 마치 수학의 함수처럼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꼭 그건 심볼릭하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래 자연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 비원의 이 펑션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써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심볼릭한 미닝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